19장 샘플링 앤드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으로 샘플링 정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을 왜 하는 것에 대한 모티베이션, 이그젬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예제로는 부탄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탄의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행복 지수에 대한 실제적인 평균과 베리언스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 되겠죠. 그래서 한 200명의 랜덤한 시민들을 선택을 해서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해서 찾아보니까 해피니스, 행복 지수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구해보니 8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가 모든 부탄 사람들의 실제적인 평균의 행복 지수를 해당되는 뜻하는가? 라는 의문이 되겠죠. 2021년도에 실제적인 부탄의 인구수가 77만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요것을 전체적인 인구 수라고 이렇게 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우리가 묻고 싶은 사람들, 대표적인 묻고 싶은 사람들 대표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것을 샘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전체 인구에 대표되는 이 샘플링된 여기 우리가 질의하고자 하는 분들을 이렇게 랜덤하게 샘플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샘플된 이 분들이 과연 전체 인구를 대표할 만큼의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 챕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예제를 통한 그 합리적인 질의를 통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샘플로만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자,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여기 샘플에서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을 때 이 결론이 신뢰성이 없기 전에 우리가 필요할 만큼의 샘플이 얼마만큼 필요하냐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다른 어떤 인구에 대한 통계치를 좀 더 유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어떤 질의를 통해서 이제부터 이제 샘플링에 대한 이론을 조금 더 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제에서 부탄이라는 나라의 인구를 실제적인 인구 말고 이렇게 만 명이 있다고 봅시다. 자, 만 명에 대한 이 인구 사람에 대한 행복 지수를 이렇게 분포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만 명에 대해서 일일이 다 물어봤을 때 자, 여기 X축은 행복 지수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Y축은 PMF 각각에 대한 확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분포 형태로 다 뽑아 보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분포를 가진다라고, 이건 실제적인 데이터로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한 것이 되겠죠. 결과치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n개의 랜덤 변수, 자, x1에서 xn이라고 합시다. 자, 랜덤 변수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랜덤 변수의 어떤 시퀀스들은 자, 여기서 보고 계시는 분포, 자, 디스트리뷰션 F로부터 샘플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샘플이 됩니다. 자, 요때 if라고 할 때 볼게요. 요 각각 랜덤 변수 시퀀스들이요. 각각의 모든 이 변수들은 all independent, 서로가 모두 다 독립이고 identically distribute, 자, 모두 동일하게 분포가 돼 있다. 요거를 independent하고 identically, 동일한 분포를 요 각각의 앞에 글자를 따서 IID, 여기 IID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IID라고 한다면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랜덤 변수 모든 변수들은 각각의 IID 분포를 가지고, 자, 그리고 자, 요 말은 모두가 동일한 분포 F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요 분포로부터 샘플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모든
랜덤 변수의 expectation은 자, 뮤가 되겠고, 자, 모두 동일하죠. 자, 뮤가 되겠고, 자, 그거에 대한 variance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요거에 대한 분포의 expectation과 variance가 되겠지요. 여기서 그러면 자 n을 8개 8로 해서 요 사이즈 8의 스테이트 샘플일 경우에는 x1에서 x8까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요 f라는 디스트리뷰션에서 8개를 샘플을 했을 때 요 각각의 랜덤 변수 값을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고 자, 그때 값을 이렇게다가 한번 샘플을 해보니 59, 그 다음에 87 이렇게 되겠네요. 자, 94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샘플링 돼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8개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원래 분포를 잘 따라가게 샘플링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인구로부터 얻은 이 분포 F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 행복 지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샘플에 대한 200명에 대한 샘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싱글 샘플이라고 합니다. 싱글 샘플. 자, 그럴 때 이 싱글 샘플로부터 예측된 민과 이페리언스를 estimate statistics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잘 레포트를 할 거냐?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서. 자, 그 다음에 이 예측된 이 스태틱스의 에러들을 어떻게 리포트를 할 거냐?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나중에 조금 더 봐야 될 건 이겁니다. 하이파시스 테스팅, 이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어떤 무언가를 조금 더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질의가 조금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요 장에서는 싱글 샘플,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샘플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unbiased estimate, bias라고 하면 편향되어 있는, 편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다가 un이니까, 그러니까 비편향되어 있는, 편향되어 있지 않는 어떤 예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전체 인구에 대한 분포 F라고 했을 때, 요 파퓰레이션 전체 인구에 대한 통계치로서 전체 인구에 대한 행복 지수에 대한 평균을 미유라고 하고, 자, 그것에 대한 베리언스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데이터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unknown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200명 샘플에 대한 것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으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제로 얻고 싶은 이 population에 대한 행복지수에 대한 mean과 variance에 대해서 가장 베스트한 예측이 뭘까? 자, 그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이 best estimate, 즉 최적의 예측을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population mean의 예측을 조금 더 할 때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부탄 사람들의 평균 행복 지수에 해당되는 이 뮤의 가장 최적화된 예측 값은 뭘까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n개의 랜덤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x1에서 xn까지. 자,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한 이 뮤의 베스트 에스티메이트, 가장 최적화된 예측은 샘플민이다. 샘플민. 뭐에? 이 샘플 랜덤 변수들의 샘플민이 여기서 보면 population 민의 가장 베스트한 예측치고, 자, 요것을 x바라고 합니다. x바, 샘플민 x바. 즉 n개 랜덤 변수들의 평균이 되겠죠. 이 평균이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뮤의 가장 베스트 에스티메이트고, 자, 요게 비편향된 unbiased estimate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요 평균치 자체에 대한 익스페디션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뮤가 되겠습니다. 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뮤 자체가 estimation, 즉 평균이 자 뮤가 되겠습니다. 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 CLT라고 하면 자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해서 제가 요 앞 챕터가 자 CLT일 겁니다. 요거는 자 바로 스킵을 했는데 이 데이터들을 많은 데이터들을 IRD에 해당 것들을 자 많은 이 랜덤 베이스를 많이 모아서 평균을 취하면 취할수록 원래 평균에 가깝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X바 자체가 어떤 값들의 X바 자체가 사이즈 N의 샘플인데 멀티플 샘플이 되겠죠. 자, 이때는 N개의 멀티플 샘플이 되겠습니다. 요 각각의 샘플들 X1에서 XN까지 있는데 요 각각의 샘플들 이 각각 샘플에 대해서 샘플 민을 구할 수가 있고 자, 그것의 평균치 이 평균치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전체의 행복지수 평균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다. 얘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베리언스 자체가 n개의 사이즈 샘플이니까 원래 시그마의 n개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이 샘플 사이즈를 자, n이 굉장히 크면 클수록 이 시그마 제곱이 낮아지겠죠. 낮아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이 뮤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인 그래프에서 자 왼쪽이 전체 인구 즉 n이 10,000명에 대해서 population happiness를 구하는 분포가 되겠고 자 요거 중에서 자 우리가 200명에 대한 샘플에 대한 것들을 자 뽑고 나서 그것에 해피니스 행복 지수의 즉 샘플 민을 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의 요 각각의 200에 대한 여기 그 PMF를 구해서 분포를 뽑았을 때, 자, 그때 요 샘플에 대한 민에 대한 요 분포를 뽑으면, 자, 요때 이제 뮤가, 여기서 말하는 뮤랑, 이가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자, 그것에 이제 뮤에 가깝게 간다. 샘플 맨이 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제적인 원래의 자 뮤 자체를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 샘플 민 83.03이라는 여기 샘플 민에 대한 83.03이라 했던 것들이 우리가 자 뮤의 unbiased estimate 즉 샘플 민이 되겠죠. 자 샘플 민을 가져와서 얘를 샘플 민의 평균이 되겠죠. 샘플 민의 83.03으로서 우리가 리포트를 할 수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이 이제 부탄 시민 국가의 해피니스에 대한 전체 베리언스, 즉 시그마 제곱에 대한 적합화된 에스티메이트, 베스트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전체 인구에 대해서 x1에서 xn, 자, n이 자, 여기서 예제에서는 10,000명 정도가 되겠죠. 자, 10,000명 정도가 있을 때, 자, 그때 population에 대한 행복 지수에 대한 베리언스는 우리가 베리언스 값 구하는 수식처럼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있고, 자, 요것의 전체 평균의 제곱을 하고, 실제적인 요 계산은 자, n분의 1의 x1의 자, 뮤가 되겠죠. 요 뮤는 전체 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샘플을 하죠. 자, n 중에 n을 댑니다. 자, n개 중에서 n 200 정도를 샘플 했었죠. 자, 그때 자, 간지 샘플만 가지고 있을 때에 대한 베리언스를 자, 샘플 베리언스라고 합니다. 샘플 베리언스. 자, 그러면 샘플 베리언스를 S 제곱이라고 노테이션을 만약에 이렇게 썼을 때 자, 요거와 다르게 이렇게 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요때는 전체 n에 대한 베리언스, 요거에 대한 뮤, 즉 평균에 대한 이게 차이에 대한 제곱 텀을 n개로 나눴죠. 자, 그러나
그러나 샘플 베리언스는 n이 아니고 이렇게 스몰 n일 때 n 빼기 1로 하나 정도가 감소된 만큼의 분의 1로 개수만큼 잡아주고 요 각각의 S1, 요 각각 S1에 대한 이 변수값과 그 다음에 S바, 이것처럼 S바는 여기 샘플 민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에 대한 평균에 대한 샘플 민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변수가 얼마만큼의 디퍼런스 한 거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곱 텀으로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n 빼기 1을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n이 아니고 왜 n 빼기 1을 하는가에 대한 것들은 사실 좀 더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편향이 없는 unbiased estimate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자유도를 n-1로 이렇게 만들면 unbiased estimate로 된다고 하고, 자, 거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여기 블로그에 가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원래 오리지널 베리언스는 정의는 이렇게 되고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샘플 베리언스라는 것은 요거 각각 샘플 민을 기준으로 해서 요 각각을 아시고, 그 다음에 자유도는 n 빼기 1이다 라는 것을 좀 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플 베리언스 S 제곱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시그마 제곱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이것을 요 각각의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요 각각 여기 동그라미 있었죠. 데이터들은 알고 있고, 자, 그것의 실제적인 민 값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있고, 요 각각의 시그마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만약 여기가 x라고 한다면 요 뮤를 기준으로서 요 값들의 차이에 대한 제곱 텀으로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럼 요거 값도 요것에 대한 차이, 그 다음에 얘도 요거에 대한 차이에 대한 제곱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샘플 베리언스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시그마 제곱을 통해서 샘플 베리언스, 즉 샘플 베리언스를 통한 예측값, 에스티메이트 값이 샘플 베리언스 S제곱일 경우에는 S 랜덤 샘플링 된 샘플 변수들, 그리고 샘플 민이 되겠죠. 샘플 민을 기준으로 해서 제곱 텀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원래 우리가 실제적인 알고 있는 뮤가 되겠지요. 뮤가 되겠고, 샘플링 된 미는 원래 뮤하고 동일하지 않는 어떤 약간의 에러가 있는 x바, 즉 샘플 민이 되겠죠. 자, 요게 여기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베리언스의 요 각각 샘플링 된 xi, 즉 샘플 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각각 1, 2라고 했을 때 샘플 값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를 구하게 되겠죠. x제곱. 원래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구하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샘플 민을 가져왔기 때문에 샘플 민을 얘를 기준으로 해서의 어떤 디퍼런스의 제곱 텀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티메이트를 이용한 샘플 베리언스 통한 요 각각의 베리언스는 요 각각 샘플링 된 것을 통해서 에스티메이트를 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원래 뮤를 통한 값보다는 요거에 대한 에스티메이트 구하기 때문에 또 다른 스케일링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때 n-1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의 가장 최적화된 예측은 샘플 베리언스다 라고 하고, 자, 그것의 정의는 앞에 봤던 이거죠. 샘플 변수 n개의 샘플 변수가 주어졌을 때, 자, 그것의 샘플 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베리언스 값을 구하게 되겠고, 자, 그것을 n이 아닌 n-1로 나누기를 하면 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S제곱은 시그마 제곱의 베스트한 에스티메이트이고, 자, 그것은 unbiased의 에스티메이트다. 비편향된 에스티메이트다 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 말은 요거죠. unbiased estimate는 자, 요것의 평균치,
기대값, estimate는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말은 조금 다시 보면 우리가 샘플, 하나의 샘플에서 이렇게 해서 S제곱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샘플, 자, 만약에 y1, y2, 땡땡땡, n까지 또 다른 샘플을 해서 이렇게 구하면 또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샘플을 구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요 하나의 어떤 앞에 봤던 n개 샘플, 그 다음에 또 다른 n개 샘플, 또 다른 n개 샘플들을 다 구했을 때, 자, 걔네들의 expedition들은 결국은 거의 유사한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앞에 봤던 S제곱이 왜 unbiased, 비편향된 어떤 statistics 성질을 가지는가에 대한 증명 과정이 있는데,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에는 증명하지는 않는데, 자, 결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제곱을 원래대로 풀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n분의 1의 얘는 원래 상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풀면 자, 결국은 n 빼기 1의 시그마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동일하게 나오니까, 자, 결국은 ES 제곱은 시그마 제로라는 거의 동일한 형태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스탠다드 에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제에서 행복 지수에 대한 200개 샘플을 통해서 요 가까이 값들로 뽑았을 때의 값을 가지고 한번 오고 얘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이 x1에서 n까지 있습니다. 요때 n은 200이라고 주어지고, 자, 그때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뽑았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샘플 민은, 자, 전체적으로 요 샘플링 된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평균을 구하고, 자, 그럴 때 x바, 요것의 민 x바를 83이라고 계산이 된다라고 봅시다. 자, 그리고 베리언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xi 빼기 x바, 즉 요 각각의 값에 대해서 샘플 민을 기준으로 해서 데비에이션을 구하게 되겠죠. 샘플 데비에이션, 자,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3을 기준으로 해서 72와 83 빼기 하면, 자, 마이너스 11이 되겠고, 85와 83은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9는 마이너스 4 해서 요것에 대한 데비에이션을 구하고, 자, 요것을 전체적으로 제곱을 하고, 요게 n 빼기 1이니까 199분의 1을 나누기를 하면 한 S제곱은 793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 지리가 있죠? 자, 우리가 예측한 X바에 해당되는 83과 S제곱 샘플 베런스, 샘플 민과 샘플 베런스 구하는 이 값들이 과연, 자, X바는 원래의 값 뮤가 되겠죠. 평균, 원래 평균 뮤와 S제곱은 원래에 해당되는 시그마 제곱에 얼마큼 클로즈, 가깝냐라고 물어보게 되겠죠. 이 그림상에서, 자, 원래 디스트리뷰션에, 자, 여기가 n이 원래 많이 주어졌고, 그 다음 여기서 샘플 20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샘플 민에 해당되는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고 봤었죠. 여기 샘플 민. 자, 여기서 샘플 민은, 자, 뮤가 되겠고, n개 개수만큼의 베리언스. 자,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봤던 게 요 정도의 원래 값이 뮤가 되겠고, 요것의 이 정도의 분포가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요 정도가, 자, 여기서 말하는 뮤가 되겠고, 요 정도의 분포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 예제에서 x바, 즉 x바 얘가 우리가 구하는 얘가 얼마큼 뮤, 자, 여기서 말한 이 뮤에 가깝냐, 여기서 전체 평균이지만 요 뮤에 얼마큼 가까운가를 예측하는 매저, 즉 측정 도구로서는 x바의 베리언스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베리언스 x로서 x바가 뮤에 얼마큼 근접하는가를
예측을 측정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리언스의 x바의 베리언스를 어떻게 예측을 할까라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른쪽에 노트상에서 자, 그러면 얘가 굉장히 크게 나오면 굉장히 큰 값으로 나온다면 x바가 원래 무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없고 대신에 얘가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면 자, x바의 베리언스 나온다면 자, 우리가 x바가 이 뮤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x바가 뮤에 얼마큼 더 근접하는가에 대해서 그 메저가 요걸 했습니다. x바의 베리언스를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전에 x바는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뮤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요거였죠. x바의 엑스프레션은 뮤고 요 부분 얘가 x바의 베리언스는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노트 한번 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시그마 제곱을 모릅니다. 얘를 몰라요. 얘를. 자, 근데 얘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예측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x바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베리언스의 루트가 되겠죠. 자, 루트는 이렇게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데피니션으로서 이 민의 평균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는 x바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요겁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에스티메이트가 됩니다.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요 민의 스탠다드 에러를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민의 우리가 샘플 민이 되겠죠. 샘플 민의 스탠다드 에러. 자, 에러는 자, 루트의 n분의 s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정의한 것들은 여기 이렇게 PDR 통해서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조금 직관적으로 자, s 제곱은 우리가 앞장에 이렇게 했어요. s 제곱 샘플 베리언스 여기 샘플 베리언스죠. 샘플 베리언스의 엑스트베이션은 시그마 제곱이었죠. 그래서 S제곱은 여기 S제곱은 시그마 제곱의 unbiased한 estimate 값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n을 나누기를 하면 여기가 되겠죠. n을 나누기를 하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즉 x바의 베리언스의 unbiased estimate가 된다라고 됩니다. 요거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n분의 s 제곱은 얘는 자, 루트의 베리언스, x 베리언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에스티메이트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은 요거를 통해서 스탠다드 에러를 통해서 이 베리언스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의 정의에 따라서 평균에 대한 행복지수, 자, 앞의 정의에 대해서 자, 부탄의 평균 해피니스가 83이고, 자, 그것의 스탠다드 에러, 자, 앞장의 예제에 대해서 보니까 얘를 통해서 SE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 1.99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샘플링된 그 평균값 83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요것의 스탠다드 에러는 1.99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리포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평균 지수의 샘플 베리언스가 자,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가 원래 시그마 제곱에 얼마큼 가까운가에 대한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클로즈드 폼으로는 이렇게다가 정의가 안 돼 있고 굉장히 복잡해서 자,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793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는 샘플링 데이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인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머신러닝에 관련되어 있는 곳에 굉장히 많은 확률적으로서 샘플링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부트스트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트스트랩 자체가 하나의 어떤 데이터 샘플링에 대한 얘기라서 이렇게 되겠다. 부트스트랩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뭐냐면 하나의 샘플 데이터셋. 자, 우리가 실제적인 데이터가 이만큼 있으면 이거를 다 쓸 수가 없으니 이거에 대표되는 이 샘플링 데이터셋을 하나 뽑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샘플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여러 개, 즉 n개의 샘플 데이터셋을 가지도록 한다면 이 샘플링 되어 있는 이 데이터셋을 통해서 원래의 원본 데이터의 베리언스, 약간 변화이 되겠죠? 자, 이 베리언스를 상당히 잘 근사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자, 대부분 우리가 샘플링 데이터를 얻을 때는 부트스트랩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여기 제가 토워드 데이터 사이언스, 즉 미디엄이라는 그 테크니컬 블로그 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는데, 여기 가보시면, 이분들 클릭을 해서 가보시면 영어로 부트스트랩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트스트랩 샘플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몇 가지 좋은 자료가 있어서 여기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요 전에 모집단 또는 population이라고 하고 모수 populations 파라미터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요 모든 객체 값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정도가 있다고 봅시다. 얘가 원래 우리가 조사하려는 데이터들의 집합입니다. 자, 이것을 population 또는 모수라고 합니다. population. 자,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요 전체 요 데이터 값들의 집합에서 우리가 뽑아낸 뮤하고 시그마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모수라고 합니다. population 파라미터, 즉 모집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통계적 특성치. 자,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있다고 합시다. 자, 거기서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 population 모집단으로부터 우리가 이 정도만큼의 샘플링을 해서 가져왔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부트스트랩 알고리즘은 자, 현재 가지고 있는 샘플, 요거가 되겠죠? 가지고 있는 샘플에서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부트스트랩 샘플이라고 해서 여기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 번, 자, 예를 들어서 n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n번의 복원 추출을 시행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샘플을 다시 여기서부터 하게 되겠죠. 자, 요게 오른쪽에 보면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원래 가지고 있는 샘플로부터 리샘플링, 자, 복원 추출이라고 해서 리샘플링 다시 한번 여기서 합니다. 자, 얻은 데이터들의 샘플들의 있죠. 자, 여기서부터 평균값, 스타틱스라고 되어 있죠. 이 평균값들을 각각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요게 두 번째 부트스트랩 스타티스틱스라고 해서 복원 추출해서 얻은 샘플의 평균을 추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값들을 이게 평균값들을 계속 계산을 하게 되겠죠. U2, U3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유연한 데이터로부터 여러 번의 복원 추출을 이렇게 각각을 하다 보면 추출된 샘플들, 요 각각의 추출된 샘플들은 조금씩 같진 않겠죠.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모집단, 이 population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식, 즉, bootstrap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이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방식으로, 요 bootstrap distribution을 통해서, 자, 할 때, 자, 여기 각각에 있는 샘플링 된 데이터들은 각각, 원래는 가우시안 분포를 가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예측은 되지만 또 약간 정확한 요거로 추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복원 추출링된 리샘플링 등의 샘플, 즉 요거죠. 리샘플링 된 샘플들의 평균. 자, 얘네들의 평균을 가져와서 모집단의 미우하고 시그마 원래의 분포의 모수의 분포, 자, 원래 분포를 얘가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3번인데, 자, 여기서는 두 번째 단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샘플들의 평균, 요 각각의 평균들을 자, 정렬을 하겠죠. 정렬을 하고 주어진 신뢰 수준에 따라서 자, 우리가 얼만큼 예를 들어서 뽑을 때 정도만큼에 대한 신뢰 수준을 자, 수정을 요 추정 범위 얘네들 추정 범위를 계산하게 됩니다. 요만큼을 추정하겠다. 자, 그래서 나머지 벗어나는 것들은 좀 빼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만 다시 리샘플링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평균으로부터 요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주어진 백분율만큼 퍼센트에서 이 정도만큼 신뢰 수준 요 각각의 신뢰 수준의 평균으로부터 양쪽으로 떨어진 신뢰 구간의 경각값 즉 뮤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뮤 플러스 뮤 그러니까 뮤를 기준으로 해서 요 신뢰치 구간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만 다시 리샘플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부트스트랩 알고리즘 좀 더 직관적으로 나오는 그림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캐글에 있는 여기 사이트 가보시면 부트스트랩에 대한 것을 이미지로 검색을 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얘가 되는데 볼게요. 파퓰레이션 표본 집단이 되겠죠? 이 파퓰레이션에서 해서 자, 처음에는 보통은 우리가 샘플 민을 구할 때, 샘플 스태티스 구할 때는 요만큼 때가 오고 그 다음에 요만큼 때가 오고 이렇게 때가 와서 샘플이 되겠죠? 한 다음에 요 각각의 평균을 구하겠죠? 에버리지를 구하면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의 평균을 다시 구해보면 거의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가우시안 분포. 그래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대부분은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자, 그것의 에라는 자, 루트 n의 s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4개다 그러면 루트 4분의 s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 파퓰레이션 전체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디스트리뷰션 해보면 약간 이런 스타일의 분포가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도에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자, 이거는 가우시안 분포가 좀 다른 부분이 되겠죠. 자, 되는데 자, 샘플 스터딕스로 만약 구하면 대부분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사실 맞지는 않죠. 그래서 샘플링 스터딕스로 요거로 통해서 즉 각각의 샘플을 n만큼 해서 평균을 구해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파퓰레이션의 이 분포하고는 별개로 딱 맞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부트스트랩인데 부트스트랩은 요만큼의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샘플을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요 각각 여기서는 여기 하나 둘 셋 요 정도 해서 뽑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다른 게 해서 뽑고 여기 샘플이 된 것 안에 자, 리샘플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리샘플 한 번 더 샘플하죠. 자, 리샘플 리플레이스먼트 자리를 이렇게 이 정도 자리로 이동을 해서 리샘플링을 합니다. 자, 하고 나서 걔네들의 자, 평균을 구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 디스트리뷰션 개념이 좀 들어갑니다. 원래 값에 좀 더 맞도록 자, 해서 구할 때 여기가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해서 요만큼의 자, 전체 뮤가 있고 마이너스 뮤 플러스 뮤만큼의 간격을 두고 여기 컴퓨테이션 랩에서 신뢰 구간을 정하게 됩니다. 정해서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자, 이게 부트스트랩에 대한 샘플 에라 자, 에라는 s와 가깝기 때문에 자, 여기 대부분 이 정도로 분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조금 더 근사하게 예측할 수 있다. 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별도로 부트스트랩에 대한 알고리즘을 다른 블로그 사이트를 통해서 가져온 거고, 자, 본격적으로 강의 자료 제시되어 있는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다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 블로그에 있는 그 부트스트랩에 대한 간단한 파이썬 코드가 있어서 한번 제시를 했는데,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랩으로 지금 된 것을 나중에 한번 제가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다시 돌아와서 샘플민의 통계적인 수치를 계산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샘플 민 x바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게 사실은 우리가 앞장에 보면 샘플 민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요거 스탠다드 에러. 자, 여기 있죠. 스탠다드 에러를 요것의 에스티메이트는 여기 자, 민의 샘플 민들의 스탠다드 에러라고 했습니다. 요것으로 자, 정의해서 나타냈습니다. 에스티메이트로. 자, 그러면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자, population distribution, 즉 모집단이죠. 모집단들의 distribution 이렇게 있다고 보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샘플이 된 것들을 어떻게 쭉 놓았었습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n개 했을 때는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n이 200일 때, 자, 모집단으로부터 200개의 샘플을 해서 자, 여기만큼 계산해 보니까 1.886이 나옵니다. 자, 요게 요것이 요거고 모집단으로부터 계산한 것이 만약에 이렇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실제 데이터 시뮬레이션 했을 때 값 1.869라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우리가 요 데이터 모집단의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we don't have this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샘플 디스트리뷰션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에스티메이션 하는 겁니다. 요거를 다행히 요거 이제 샘플 디스트리뷰션이니까 모집단 전체 데이터셋은 없더라도 자, 여기서 해당되는 샘플링 된 데이터만으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이제 샘플 디스트리뷰션 여기 있다고 봅시다. 자, 여기가 자, 여기서 한 200개 정도 자, 샘플을 해서 여기 샘플 민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가장 예측하는 값이 스탠다드 에러라고 했습니다. 요거 부분. 자, 요것의 정의는 자, 앞장에 있으니까 자, 루트 n분의 s. 자, s가 되겠고 자, s가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요게 예측된 요 공식에 의해서 스터딕스 예측된 스터딕 즉 스탠다드 에러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실제로 시뮬레이터를 해서 자, 예측한 값은 뭘까라고 거기 나오네요. 자, 만약 얘를 부트스트랩으로 계산하면 과연 얼마나 나올 거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트스트랩 인사이트 첫 번째 인사이트는 실제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예측을 하는 거다. 자, 샘플 데이터로부터 자, 실제적인 데이터, 전체 데이터셋의 디스트리뷰션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 왼쪽이 원래의 우리가 population, 즉 실제 데이터가 되겠죠. 원래 데이터들. population의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이것이 true estimation이고, true distribution이고, 자, 여기서부터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을 해서 만약 200개를 했을 때 200개에 대한 샘플링 데이터가 자, 원래의 true distribution과 거의 유사하게 자, 여기 만약에 얘가 F라면 샘플링된 요 데이터들의 디스트리뷰션이 F 햇이라고 했을 때 자, 두 개의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거의 유사하게 approximation 하게 되도록 얘를 샘플링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true distribution, 즉 true distribution의 얘네들을 예측을 하는 게 어떻게 잘 예측할 건가가 부트스트랩 인사이트 첫 번째입니다. 부트스트랩의 두 번째 인사이트는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고 예측하는 것을 시뮬레이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밑에 설명으로 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approximate 근사화할 건데, simulating distribution of statistics 이라고 해서 통계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즉 여기 보면 샘플 민이 되겠죠. 샘플 민. 샘플 민들을 시뮬레이트하는 어떤 프로시저, 이 절차들을 조금 더 어프로시메이트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위에는 모집단이 되겠죠. population distribution에 대한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우리가 가지고 없습니다. 자, 여기가 앞에 장에서 여기 F라는 디스트리뷰션이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자, 이것 중에서 200개 샘플링 된 것을 샘플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구해보면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얘가 이렇게 F2 들어서 얘가 유사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자, 요 상황에서 자, 이렇게 봅니다. X바. 자, 여기서부터 샘플을 합니다. 여러 개 이렇게 막 샘플을 해서 샘플 1, 2, 3 쭉 나오겠죠. 자, 그곳에
자, 샘플 민 했는 값, 샘플링된 민 값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자꾸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가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시그마 제곱이고 여기가 미우라고 있다고 봅시다. 즉, 이 샘플, 자, 첫 번째 샘플의 민, 두 번째 샘플링된 데이터의 민 두 번째를 이렇게, 이렇게 분포로 자, 뽑아본 것이 되겠죠.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밑에는 200개 샘플링 되어 있는 샘플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 자, 여기에 부트스트랩 민을 자,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트스트랩 민으로서 이렇게 만든 것이 이렇게 뭐 S1 자, 그 다음 S2 쭉 나오겠죠. 이게 자, 그러면 부트스트랩 민 자체는 200개 중에서 다시 리샘플 하죠. 앞에 대해서 리샘플 하고 마찬가지로 자리를 좀 바꿔가면서 리샘플 하게 되겠죠. 리플레이스먼트를 가진 리샘플을 여러 개 합니다. 마찬가지 여기 자, 여기가 그때 했을 때 평균 S2 이렇게 쭉 해서 나오게 되겠죠. 요것들의 분포를 자, 이렇게 뽑아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대부분은 요거랑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오게 부트스트랩 민을 잘 어떻게 뽑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여기 200개 샘플된 데이터들의 PMF가 있습니다. 이 PMF 자체가 우리 샘플의 PMF입니다. 우리 샘플의 PMF의 원래 PMF, 이게 population의 PF죠. 자, 원래 true data distribution의 PMF를 예측을 하려고 자, 요거를 쓴 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트스트랩 샘플을 할 건데 자, 부트스트랩 샘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발췌해서 x1, x2 쭉 하겠죠. xn까지.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는 이렇게 예제가 나와있다고 봅시다. 84.7, 두 번째는 83.9, 세 번째는 80.6 이렇게 식으로 쭉 이제 개수만큼 나겠죠. 내가 그 샘플링된 데이터 안에서 다시 리샘플된 데이터의 민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가 리샘플된 자, 샘플링된 데이터들의 민값 자, 뭐 with 여러 번 자리를 바꿔서 리플레이스먼트 여러 가지 자리 바꿔서 리샘플링된 데이터들의 민값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봅시다. 자, 요것들의 분포를 뽑아보면 마찬가지 여기가 뮤 기준으로 자, 시그마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각각의 리샘플된 데이터들의 민값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해보니까 2가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샘플 디스트리뷰션 n200일 때, 자, 그때, 자, 요거, 스탠다드 에러가 루트 n분의 s가 1.99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부트스트래핑 된 데이터들이 아까 민값 해갖고, 여러 개 쭉 나왔었죠. 자, 리샘플링 된, 데이터들의, 자, 민값들, 이렇게 나옵니다. 부트스트랩 형태로 해서 뽑았을 때, 자, 그리고 그것에 스탠다드 에러, 자, 이렇게 스탠다드 에러를 구해보니까 2.00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스탠다드 에러 1.992가 나와 있을 거고 2.003이니까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되겠고, 자, 얘가 요거랑 거의 유사한, 그렇게 얘보다는 값이 조금 약간 격차가 있지만 그래도 요거로 어플로엑스메이션 이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요 스탠다드 에러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트스트랩 알고리즘을 코드로 만약에 작업을 했을 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부트스트랩 알고리즘이 있고 이제 샘플이 있다고 합시다. 샘플을 받아서 이 샘플을 이용을 해서 PMF 값, 즉 디스트리뷰션을 자 구해보겠죠. 자, 에스티메이션을 구한 다음에 자, 리피트, 자, 몇 번을 반복을 하냐면 이게 10,000번을 반복하네요. 합니다. 자, 어떻게? 자, PMF 요 데이터 분포로부터 자, 예를 들어서 샘플 자, 만약에
200개, n이 200개 된 것이 있으면 아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n개 데이터들을 자, 분포를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얘네들의 PMF가 이렇게 있다라고 봅시다. PMF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MF, 여기 나오는 PMF로부터 샘플 사이즈, 리샘플, 자, 여기서 몇 개를 뽑을 거냐? 몇 개, 샘플 사이즈를, 자, 다시 리샘플 하게 되겠네요. 샘플 사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샘플 사이즈 정했는 그만큼의 리샘플 합니다. 리샘플 하네요. 자, 리샘플을, 리샘플 상에서, 자, 리샘플 한 다음에, 이 리샘플에 대한 샘플 민을 여기 다시 구하게 되겠네요. 샘플 민. 자,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에서, 자, n이 1000개까지. 그러면 1000개의 샘플 민이 나오겠죠.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나오는 이 샘플들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0개, 10,000개니까, 자, x1부터 x2, 땅땅땅땅, s1000, 만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각각은 리샘플인데 샘플 사이즈가 조금씩 다른 케이스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샘플 민, 이때 만들어진 이 샘플 민의 디스트리뷰션은 뭘까라고 나오네요. 만약에 이 샘플 민이 아닌 다른 걸로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샘플 민 말고 뭐 베리언스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통계적 수치값, 통계적 수치값, 민 또는 베리언스인데,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통계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뭐냐라고 한다면, 자, 이게 샘플 민 대신에 뭐 베리언스도 될 수도 있고 다른 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터딕이라고 합쳐서 스터딕이라고 합니다. 즉, 스타틱스가 민이 될 수도 있고 베리언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샘플 베리언스 같으면 앞에처럼 자, 우리의 샘플 베리언스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부트스트랩 상에서 샘플 베리언스의 각각의 자, 10,000개에 대해서 구해서 이 샘플들의 샘플 10,000개의 샘플들의 이제 베리언스 값들을 대한 분포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트스트랩의 앞장에는 이제 샘플 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 장에는 샘플 베리언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앞에 그 알고리즘에서, 자, 여기가 이제 샘플 베리언스일 때를 이제 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샘플 베리언스의 디스트리뷰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트스트랩 알고리즘에서, 자, 10,000개의 데이터들을 사이즈를 다르게, 사이즈에 따라서 거기서 나타난 리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샘플 베리언스를 다 구해서 걔네들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부트스트랩에 의해서 샘플링된 샘플 베리언스들의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샘플링된 이 샘플 데이터로부터 PMF를 계산을 해서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샘플, 자, 200개의 샘플로부터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로 PMF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떤 값들이 쭉 나겠죠. 뭐 이렇게 100이라든지 95 쭉 이렇게 쭉 나오면 요 각각의 요 테스트만큼 이렇게 주고 요 개수 카운트를 하면 되겠죠. 95 같으면 여기 이쪽에 하나 들어갈 거고 100 같으면 이렇게 하나 해서 거기에 대한 이 개수를 가지고 토탈 개수를 나누면 하나의 분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10,000번을 반복을 수행한 걸로 이렇게 예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첫 번째가 A번 PMF로부터 이 샘플 사이즈만큼의 개수만큼 리샘플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똑같은 사이즈로 만약에 한다면 200개를 그대로 담아오는 것이 되는데, 자, 요때 우리가 샘플, 자, 랜덤한 숫자로 샘플을 하는데, 자, with, 자, 앞에서 봤듯이 리플레이스먼트가 가능하도록 샘플을 다시 하게 됩니다. 리플레이스먼트. 그래서 여기 자, 여기가 리샘플, 자, with 리플레이스먼트가 가능하게 하면 같은 숫자 200개면 200개를 하더라도 자, 그때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 샘플 값
값들의 샘플 베리언스를 자 구하다 보면 각각의 다른 값으로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다 뒤에 페이지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데이터로부터 여기 200개를 다시 뽑을 건데 이 각각의 값들로 랜덤하게 200개를 뽑게 됩니다. 자, 그 말은 여기가 반복해서 multiple time, 즉 각각의 다른 값을 200개가 똑같이 뽑으면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x1, x2, x3를 리샘플링을 할 때는 여기 해당되는 값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값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리샘플링 된 데이터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 리샘플링 된 리샘플링 데이터들의 샘플 베리언스, 요 S 제곱 있죠? 샘플 베리언스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m-1, 그러니까 199분의 요 각각의 값들의 여기다가 평균 값을 전체 민 값을 구하고 요 각각 52랑 요거 빼기 38 해서 값을 구하면 여기 예제가 이제 827.4 정도가 나오네요. 이게 첫 번째의 샘플링된 데이터셋의 베리언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다음 타임으로 갑니다. 두 번째 타임에서의 또 데이터를 똑같이 또 200개를 뽑아내는데 반복해서 중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열어주면 마찬가지로 1에서 200을 하면 앞에 데이터 조금 다른 데이터가 모아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데이터, 리샘플링 된 데이터로부터 샘플 베리언스 값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두 개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토탈 개수만큼 10,000번이죠. 이 10,000번에 대한 여기에 샘플 베리언스 값들을 요 절차에 따라서 각각에 구하면 되겠죠. 두 번째 가정으로부터 총 10,000개의 샘플 베리언스 값들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각 10,000개의 샘플 베리언스 값들을 구해서 걔네들의 디스트리뷰션, 즉 여기 각각 요 빈만큼 세팅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개수분의 토탈 총 개수만을 나누면 어떻게 보면 각각의 요 영역의 확률값, 요 용량의 확률값들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거를 막대 그래프 형태로 그리게 되겠고, 자, 요거를 우리가 예전에 히스토그램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히스토그램.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샘플 베리언스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샘플 베리언스가 토탈 이게 10,000개를 뽑아냈죠. 10,000개니까 요 각각의 10,000개가 나올 거고, 자, 요 값이 있으면 요때 우리가 구했던 부트스트랩에 대한 베리언스고, 부트스트랩된 스탠다드 에러가 이렇게 돼 있죠. 베리언스의 스탠다드 이렇게 구해서 구해보시면 여기 예제에서는 66.16이 나오네요. 1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요와 같은 베리언스, 샘플 베리언스를 요와 같은 히스토그램 형태로 분포를 뽑아 보니까 요 간격은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서 여기다가 요 개수만큼, 요 카운트만큼 나누고 전체 10,000개를 나누면 그거에 대한 확률이 나옵니다. 확률이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부트스트랩 스탠다드 에러가 한 66이 나왔는데 여기 스탠다드 에러가 되겠습니다. 스탠다드 에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균에 대한 부분이겠죠. 샘플 베리언스. 이거 샘플 베리언스들의 평균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요애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요 구간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쫙 있으면 평균이 여기고 미니 이렇게 되고 여기가 시그마 제곱 여기가 분산이 되겠죠. 요것처럼 요 구간이 이제 여기가 스탠다드 에러가 되겠습니다. 스탠다드 에러. 그러니까 샘플링된 베리언스들을 10,000개 요 토탈 10,000개를 분포를 뽑으면 그 중간은
요 샘플 베리언스들의 만개 중에 평균을 자, 여기가 여기 있죠? 자, 평균에 대한 샘플 베리언스고 걔네들의 변이도를 원래는 자 베리언스인데 여기 쓰는 스탠다드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샘플 베리언스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여기 시뮬레이션 한 거고, 자, 요거를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들을 다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계산했는 스탠다드 에러, 자, 부트스트랩 스탠다드 에러가 66.16이 나왔습니다. 16.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우리가 부트스트랩 샘플 민 관련해서 여기까지를 봤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전체 population 데이터, 전체 데이터에서 부탄의 평균 행복 지수가 83이었고 평균 83.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가 1.99 정도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SE 스탠다드 에러 같은 경우는 요 개수만큼, 자, 루트 분의 샘플 민 제곱이지만 우리가 이제 부트스트래핑으로 이렇게 샘플을 구했기 때문에 자, 그때 그 샘플링 데이터들의 샘플 베리언스, 자, 샘플 베리언스가 앞에서 793이 나왔네요. 여기가 S제곱. 자, 샘플 베리언스를 다시 한번 보면 n 빼기 1에 요거 해서 자, 여기가 n에서 1까지의 n까지고, 자, 그 다음에 샘플 베리언스를 평균에 대한 것으로 다 계산했었죠. 자, 그것은 샘플 베리언스는 우리가 전체 파퓰레이션 데이터, 표본 요 데이터들의 분산의 가장 베스트한 에스티메이트로서 자, 구했을 때 793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구했던 여기 부트스트랩된 스탠다드 에러가 166.16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말은 여기죠.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얼만큼 얘와 가까운지, 여기에 대한 것이 가까운 건지, 부트스트래핑에서 얼만큼 가까운지를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가 66.16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베리언스가 793이고 거기에 반해서 스탠다드 에러가 66.6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평균에 보다는 많이 가깝다고 해야 될지 조금 많이 보통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다음으로 우리 전체 알고리즘에서 여기 샘플 사이즈만큼 리샘플링 할 때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샘플 값들의 여기 샘플에 대한 PMF가 이렇게 되고 200개 중에 자, 여기서 다시 자 리샘플을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요 말은 x가 k일 때 예를 들어서 25일 때 25라고 하고 전체 n은 이 전체 리샘플링 된 개수가 만약에 200개고 그러면 k가 만약에 여기 25가 하겠습니다. 25 요쪽 부분 여기에 할당된 샘플의 값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어떤 간격이라고 보고 K가 요 정도의 간격 안에 요 값들의 개수라고 하고 이 토탈 개수 N200을 나누면 요 간격 안에서의 확률이 나옵니다. 확률. 자, 그거를 이제 PMF로 하고 그 PMF로부터 자, 여기서 요 개수, 샘플 사이즈만큼 다시 리샘플링을 해서 똑같이 요거를 PMF로 구해보면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어떤 PMF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리샘플에 대한 요거를 파이썬 코드로 함수로 나타내보면 리샘플에 대한 펑션으로서 샘플 데이터가 이렇게가 넘어갑니다. 샘플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가고 그 다음 n 개수만큼 여기서는 똑같은 사이즈 200으로 만약에 했을 때 자, 그때에 대한 여기 리샘플 과정이 되는데 리샘플은 똑같이 이 샘플에 대한 데이터로부터 요때 n 자, 여기서 numPy의 랜덤 모듈 중에 choic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요 choice라는 함수 안에는 여기 파라미터가 샘플이라는 데이터 그 다음 n은 요 사이즈가 됩니다. 사이즈 200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replace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여기 true일 때는 제가 여기 numpy의 그 튜토리얼 안에 자 랜덤의 초이스 펑션에 대한 파라미터를 가져와 봤는데 자 replace라는 요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됩니다. 이 샘플이 자 여기 replacement 이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with or with an out 해서 자 지금 true니까 replacement를 허용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 디폴트가 true입니다. 그냥 안 해도 true인데 일단 여기 명시 좀 했네요. 실제적인 의미는 자 여기 a라는 value 하나가 여러 번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200개 여기서 200개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가 한 번만 해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선택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여기가 false고 true는 반복해서 여러 번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 10,000번 정도 다시 뽑아내겠죠. 10,000번에 대해서 이 샘플된 데이터 이 셋을 뽑은 거죠. 10,000개에 대한 셋. 자, 그리고 각각 하나의 셋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PMF를 구해보면 각각의 10,000개 셋은 조금씩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 얘네들의 10,000개 데이터 셋으로부터 이 베리언스 값들을 다 구해보는 거지요. 자, 베리언스 값들의 평균. 자, 이렇게 평균해서 그것에 대한 샘플 베리언스의 데비에이션. 자, 여기 나올 거고, 자, 그것에 대해서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 replacement라는 얘기는 랜덤 초이스 요 모듈에 replace가 true일 경우, 즉 이 true는 어떤 하나의 값이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선택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replacement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부트스트랩 샘플링에 대한 알고리즘들은 실제적으로 코드를 써서 우리가 어떤 파이썬이든 어떤 코드를 써서 통계적인 확률을 계산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자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샘플링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어떤 샘플링에 대한 그 코드를 파이썬 코드를 여기다가 내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거 가서 한번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정확한 부트스트래핑에 대한 알고리즘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트스트랩의 p-valu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증에서 주로 통계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p-value가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하기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기 나오는 게 null hypothesis라고 나옵니다. 네, 한글로 바꾸면 뭐 기무가설이라고 하고 영가설이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null hypothesis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모집단, 우리가 표본 집단에 관련되어 있는 걔네들의 확률 변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하려는 에스티메이트하는 자, 추정치, 즉 모집단 확률 변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하는 이 추정치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가설이고 기호로는 그 가설 하이파시스의 h를 따서 h0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대립 가설 또는 뭐 대항 가설을 하는데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글로 하면 그냥 대립 가설이라고 하지만 alternative hypothesis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하고 우리가 예측한 이 추정치가 차이가 있다라고 가설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테이션은 HA라고 씁니다. HA. 그래서 여러분들이 H라는 말 자체가 확률 통해서 나오면 가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파시스인데 그 다음에 여기가 O라고 0이라고 쓰면 그 null hypothesis, 즉 우리가 예측한 이 추정치랑 그 다음 모집단 확률 변수가 차이가 없다라고 하고 가설을 내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HA라고 하면 alternative, 즉 대립 가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한 p-value라는 것이 있습니다. p-value. 즉, 이 p-값은 null hypothesis가 참일 때, 자, 이렇게 참이라고 주어지면, 이때 우리가 주어진 이 데이터 집합을 얻을 수 있을 확률을 나타냅니다. 확률. 자, 그 다음에, 자, 이 p-value라고 하는 것은 관측된 데이터가 null hypothesis의 신뢰성 검증 구간에서 해당하는 이 신뢰성을 0에서 1 사이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즉, P값이 작을수록 신뢰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자, 대개 특정값, 대개 0.05랑 0.01 굉장히 작은 값이죠. 작을 경우에는 null hypothesis를 리젝하는 것이 보통 이 갈래이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데이터 통계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우리가 주어진 이 데이터 뭐 샘플링 데이터, 자, 이때서 계산된 이 p-value는 null hypothesis의 신뢰성을 측정을 할 때 보통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p-value를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계산 방법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강의 교재를 통해서 그 p-value를 어떻게 계산하고 하는 것들을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ull hypothesis 테스트를 하는 예제로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지수가 네팔의 행복지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기 샘플 데이터 총 10,000개 중에서 샘플 데이터 100개를 뽑았을 때 그때 그 행복지수 데이터가 이렇게 있네요. 자, 요것의 샘플 미는 3.1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부탄의 행복지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0개 정도 샘플을 해서 자, 여기다가 샘플 민을 구해보니까 2.4가 나왔네요. 2.4.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x1과 x2의 차이가 한 0.7 정도의 포인트가 납니다. 자, 이것은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조금 중요한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에서 null hypothesis와 p-value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null hypothesis 정의가 여기 두 개 샘플이 동일한 데이터,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어떤 패턴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세운 이 가설에 대한 얘네들이 실제 우연한 기회에서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가 말이 조금 모호해서 우리가 앞장에 봤던 null hypothesis 정의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단에 대해서 확률 변수랑 우리가 추정한 추정치가 거의 동일하다는 가설이고, 자, 거기에 대한 p-value는 이 null hypothesis 상에서 우리가 관측한 이 디퍼런스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또 나타낸다 라는 의미로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내가 앞장에 한글로 되어 있는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예제가 있고, 자, 대부분은 아주 중요한 p-value는 0.05보다 작다는 말은 우리가 가설을 내세운 이 null hypothesis를 우리가 리젝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p-value에 대한 부트스트랩을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유니버스 샘플, 그 다음에 샘플 부탄, 샘플 네팔, 자, 요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스 샘플, 자, 전체에 대한 샘플이라고 보고, 자, 그것에 해당되는 행복지수의 P맵가 여기 있다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부탄이라는 나라의 샘플 해피니스 100개, 네팔이라는 나라의 샘플 해피니스 100개를 자, 뽑고, 부탄 나라의 샘플된 데이터들의 평균은 3.1, 네팔의 데이터들의 평균은 2.4라고 가정을 하고, 자, 그럴 때 이제 p-value 값을 우리가 계산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차이, x1과 x2, 이 두 개의 샘플 민의 차이가 이 정도 발생된다. 요 확률이 요 null hypothesis 상에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확률. 를 이제 구하고 나면 자, 거기에 대한 p-value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다음 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value와 부트스트랩에서 이제 첫 번째, 자, 우리가 앞에 봤던 이 샘플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유니버스 샘플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부탄 샘플, 자, 거꾸로죠. 거꾸로 입장에서 자, 여기서는 자, 첫 번째가 null hypothesis를 리콜레이트를 할 건데 저 여기 메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statistics, 두 개의 통계치 얘네들이 우연한 기에 만약에 다르다면 자, 그거를 모은 이 표변 집단 자체가 자, 문제가 없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버스 샘플을 간단하게 두 개를 합칩니다. 자, 부탄과 네팔의 행복지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합쳤을 때 그때 유니버스 샘플,
실제적인 유니버스 샘플하고 어떻게 유사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한다라는 가정을 이제 가지고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자 똑같이 이제 10,000번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두 개의 샘플들을 리샘플을 합니다. 자, 우리가 부탄이랑 네팔 두 개의 나라에 대한 샘플을 구하니까 유니버스 샘플러 통해서 두 개의 부탄과 네팔이라는 나라의 샘플들을 리샘플링을 하고, 자, 리샘플링 했는 요 각각 네팔과 부탄에 대한 리샘플링된 그 데이터들의 평균 디퍼런스를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합니다. 요거를 10,000번 반복을 하겠죠. 반복을 하고 나서 그런 p-밸류 값을 계산을 합니다. p-밸류 값은 n은 지금 10,000번이니까 요때 10,000. 그 다음에 mean difference, 여기서 리샘플링된 두 개의 그룹, 리샘플링된 그 걔네들의 평균 디퍼런스가 observed difference,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부탄과 네팔에서 디퍼런스 값들의 원래 값에 관측된 디퍼런스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여기 리샘플링 차이가 크다면 걔네들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카운트를 해서 그 카운트 합계, 그러면 10,000분의 카운트 숫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숫자를 나누기를 하면 확률이 나오겠죠. 자, 그것을 p-value라고 합니다. 즉 observed difference, 여기 observed difference라고 보고 걔네들이 우연한 기회에 발생될 수 있는 확률, 즉 p-value 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설명했는 이 p-value를 계산하는 그 파이썬의 p-value boot라고 해서 이렇게 펑션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자 마지막에서 그 나오는 값 p-value 값은 토탈 10,000번 돌렸을 때 그때 카운터를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value boot에서 여기 입력받은 거는 부탄의 샘플과 네팔의 샘플 입력을 받아서, 자 n과 m, 그 부탄의 샘플 사이즈, 네팔의 샘플 사이즈를 본 다음에, 자 observed difference를 먼저 구하게 되겠죠. 자 부탄 샘플의 민과 네팔의 민의 절대치를 구해서 observed difference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유니버설 샘플, 자 두 개 샘플 합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부탄 샘플과 네팔 샘플을 컴바인 하게 되겠습니다. 그냥 쭉 이어서 붙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카운트를 우리가 0을 만들어 놓고 10,000번 리피트를 하게 되겠죠. 자, 여기 또 리샘플을 할 건데, 자 위에서 봤던 유니샘플, 자 두 개의 샘플 데이터를 합쳤을 때, 자 그때 예로부터 n개 샘플, 자 n은 부탄의 샘플이죠. 자 n개의 샘플을 리샘플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닛 샘플을 통해서 n개 데이터를 리샘플을 할 때 리플레이스먼트를 또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리플레이스먼트. 마찬가지로 네팔은 여기 m개의 샘플 개수니까 유닛 샘플러부터 m개의 데이터들을 리샘플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탄의 리샘플링된 민값, 샘플민, 리샘플링된 네팔의 샘플민을 이렇게 구하고 나서 걔네들의 차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앞에 observed difference 돼 있죠. observed difference보다 얘가 크다면 우연한 기회에 이 확률이 크다면 그거를 카운트를 하나씩 추가를 합니다. 즉, 리샘플링된 데이터, observed difference가 있고 리샘플링된 데이터로부터 샘플민들의 차이가 observed difference보다 크다면 자, 얘네들을 카운트를 해서 걔네들을 10,000개니까 10,000분의 1 하면 10,000분의 카운트를 하면 그때 요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이 나오겠죠. 자, 그거를 p-value라고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p-value 값 자체가 자, 이렇게 앞에서 봤던 토탈 n개, 자, mean difference와 observed difference에서 mean difference 큰 거에 대한 카운터라고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리샘플링 할 때, 자, 네팔의 개수, 부탄의 개수만큼 리샘플링 할 때 유니버스 샘플러부터 m개, 요 개수만큼 리플레이스먼트를
얘기 세팅을 해서 받아놓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코드가 이제 콜앱으로 만든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또 링크를 걸어서 가보시면 전체 코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앞에 개수를 내세웠던 이 데이터들 네팔의 데이터가 평균 3.1과 부탄이 2.4 해서 이 두 개의 데이터 observed difference 0.7이 되겠죠. observed difference가 0.7이고 자, 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p-value 값을 구해보니 0.05보다 작더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됐어. 그러면 이 가설 자체를 우리가 리젝을 할 수가 있겠죠. 요 예제에서 자, 이상으로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샘플 및 샘플 베리언스 p-value까지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코드까지 파이썬으로 만든 콜앱 상에서 돌아가는 콜앱 또는 컨다, 아나콘다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코드를 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 코드를 가져와서 지금까지 봤던 거를 매칭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요 챕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